이번에 Consumer Behavior in the Online Classroom이라는 논문의 리뷰를 맡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유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룸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러한 교육 영상을 대상으로 좀 더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워크, 데이터 변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즘 데이터에 대한 중대성이 좀 더 중요성이 좀 더 강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80%는 비정형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방치 중인 상황인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 안에서도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 영상 데이터를 좀 더 가치 있게 정형화 시켜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험 데이터는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플랫폼의 온라인 비디오와 그리고 시청 기록을 사용을 하고, 크래시 코스라고 하는 유튜브의 영상들과 유튜브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영상 기록들을 가지고 토대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한 영상에 대해서 총 4가지에 대한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에버리지 컴플리션, 기업 고유에 있는 데이터, 시청 기록이나 영상 같은 데이터들이고요. 두 번째는 베이직 프로퍼티, 기본적인 비디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길이나 말하기 속도나 동영상 길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스트럭터라고 해서 이제 강사들의 특징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혹은 영상의 미적인 특징들을 데이터를 추출을 해냅니다. 두 번째 기본 비디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의 길이와 말하는 속도, 그리고 평균 장면 길이, 감정 분석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비디오의 길이와 그리고 비디오 안에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또 할당하는 시간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분당 말하는 단어의 수, 그리고 분당 평균 음성 단어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 장면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면 컷 사이에 이제 평균 시간이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전환되는 이제 시간이고, 다음에는 이제 평균 장면이 전환되는 시간의 평균 시간, 평균 값을 추출해냅니다. 감정 분석은 자막에 대해서 자막 데이터를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감정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강사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강사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각 영상을 10초당 1프레임씩 계속 추출을 해내서 한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2가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정인식 모델을 적용을 하여서 총 8가지에 대한 감정들에 대한 수치를 0에서 1 사이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앵거부터 서프라이즈까지 총 8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총 프레임의 평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감정에 대해서 수치를 나타내게 되고, 다음에는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10초당 1프레임을 추출을 해내서 여기 안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여서 총 9가지의 강사의 외모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의 시각적인 특징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경 움직임의 영역이라고 해서 오픈CV의 전경 배열 분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이제 전경과 그리고 배경을 분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전경 동작하는 영역의 백분율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움직임 크기와 방향은 이제 덴스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광학적인 흐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학 흐름을 계산을 하여서 이제 이 모션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몇 도 각도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따뜻한 색조 비율, 채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색조 비율은
전체 프레임에서의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에 대한 비중을 백분율화 시켜서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픽셀의 채도 값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게 됩니다. 명도와 선명도입니다. 명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레임에서의 명도 밝은 값에 대한 명도를 추출해서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게 되고, 선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명도 픽셀 명도를 정규화를 시켜서 0.7 이상의 픽셀들만 추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데이터 추출이 모두 끝났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머신러닝 분류를 시켜보았고, 이거 분류를 시킨 결과에 이제 현재 비디오의 5%를 시청을 했을 그 시점에서 전체 이 현재 비디오를 모두 다 시청하겠느냐에 대해서의 예측 결과는 92%의 학습 능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시청한 기록과 그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음 비디오까지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도는 88%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카테고리가 먼저 가장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웨이트를 좀 더 많이 가졌느냐라고 이렇게 중요도에 대한 해석을 해봤는데, 현재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볼 것이다, 다음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볼 것이다 다음 동영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예측 성능에 대한 카테고리의 중요도는 모두 다 비슷하게 이제 뭐 시청 데이터 기록이나 영상의 자체 데이터와 같은 에버리지 컴플리션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를 적용한 결과들과 이 네 가지를 모두 적용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측정을 했는데요. 각각의 카테고리를 적용한 것도 어큐러시가 나름 높았지만 네 가지를 모두 적용을 한 것이 어큐러시가 92%로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샤프를 통해서 각각의 동영상의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평균 과거의 완료율이 높은 소비자가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끝까지 시청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길이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했다는 점, 그리고 후반 챕터의 경우에는 좀 더 이 영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낮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강사들의 감정은 좀 더 좋은 좋은 감정인 만큼 결과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입니다. 나이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그 외의 외모적인 특징은 낮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나이가 높을수록 좀 더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가지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이 크면 클수록 몰입도가 높아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반대로 작을수록 몰입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현재 영상을 다 보는 것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지금은 다음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또 평균 완료율은 똑같이 이제 다음 동영상 시청에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다음 영상의 길이는 이제 길이는 이제 다음 영상을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와 전과 같이 후반 챕터는 대부분 안 봤다는 점과, 그리고 말하기 속도가 빠를수록 다음 영상을 볼 가능성은 낮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였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긍정적인 게 아니고 좀 더 강한 감정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놀람이 확실하게 엄청나게 크게 놀란다거나 많이 화를 냈다거나 그런 이제 감정의 극적으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영상에 대한 미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밝기와 선명도가 매우 낮으면은 다음 영상을 볼 확률도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 비디오의 기능을 추출을 하였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시청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고객 학습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를 제공을 했고요. 이러한 온라인 클래스룸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맞춤형 코र्스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한점으로는 교육 비디오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코스와 강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코스와 그리고 이제 여러 분의 강사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시청한 비디오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측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Consumer Behavior in the Online Classroom이라는 논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 데이터는 영상 자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량적인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